자, 이제 서술형만 마무리하면 이제 해설 강의는 끝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5문제만 집중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서술형 1번이요. 내수 마이너스 4, A, B 32에 대하여 자, 마이너스 4와 A와 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되어 있고 A, B 32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와 B값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준 대로 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식을 쓰게 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끝 값의 합과 똑같죠. 그러면 2A는 B 빼기 4라는 식이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 가지고 식을 쓰게 되면 B제곱은 32A 이렇게 나오겠죠. 보자. 그럼 B는 얘 가지고 막 대입하면 귀찮아서요.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32A를 직접 만들게요. 그럼 여기다 몇 배 하면 돼요? 16배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32A는 16B 빼기 64가 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연립하면 B제곱은 16B 마이너스 64가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64는 이렇게 될 텐데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따라서 얘는 B 빼기 8의 완전 제곱이 빵이기 때문에 따라서 B값 얼마구나? B값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B값이 8이니까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A값은 얼마 나옵니까? A값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등차 중앙, 등비 중앙에 대한 식을 씀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관점에 따르면 얘는 뭐로 표현한 거야? 합에 의한 대칭성에 의해서 문제를 쓴 거고요. 쟤는 곱에 의한 그 대칭성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거가 되겠죠. 자, 서술형 2번 들어갈게요. 자, 등차 수열 AN이 A3은 마이너스 2, A9는 46 이렇게 돼 있고 구하라는 걸 봤더니 다 뭐가 쓰여져 있냐면 절대값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를 더해 나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할까? 값들은 커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음수를 더해 나간다면 값들은 계속 뭐 해 나갈까? 작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뭐가 바뀔까? 부호가 바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특징상. 그러면 어떤 값을 기점으로 해서 부호가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르게 될 거예요. 한쪽은 마이너스로 붙이게 될 거고 하나는 다 양수꼴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그럼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A3항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9항이 46이라 나와 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떻게 보자? 합도는 빼기꼴로 보자고 했잖아. 두 개의 차이를 보면 내가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거이므로 A9 빼기 A3은 실제로 여기서 이거 빼니까 48이 될 텐데 6칸 차이 나죠? 그러면 6 곱하기 공차가 될 겁니다. 따라서 D는 얼마구나? 8이구나. 그럼 공차가 8짜리예요. 계속해서 숫자는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D가 8이기 때문에 봐봐 3항이 마이너스 2야. 그럼 그 다음 항부터는 6이 되죠? 계속해서 뭐 될까?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A, N이 이렇게 적자. A1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A4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절대값 A10. 자, 쌤이 왜 A4항까지는 절대값 붙인 상태로 적었냐면 어디서 부호가 바뀌어? 얘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죠. 자, 따라서 그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럼 얘는 다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절대값을 푸는 그 값과 똑같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A1, A2, A3 여기까지요. 그 다음 4항부터는요. 원래 양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붙인 거나 그냥 꺼내나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A4항부터 A10항까지 더한 게 똑같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인의 대칭성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뽑아내고 자, 첫 항 더하기 3항 하면 되겠지. A1 더하기 A3 이거는 그럴 필요 없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봐봐. 정 가운데 평균 누구야? A2항이지. 따라서 A2항이라는 것이 몇 개? 항수만큼 있을 거니까 4배, 3배. 그 다음 플러스. 자, 4항부터 시작해서 10항까지예요. 그럼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 4항, 10항 평균 내면 7항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A7항이 평균일 겁니다. 항수 몇 개? 1항부터 10항까지 10개였는데 3개가 날라갔으니까 7개 남았겠지. 곱하기 7.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A2항과 A7항을 구하면 되겠네? 자, 이때 A2항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값이 얼마야? A3항 알고 있었죠? A3항으로부터 차이야. 항수 작아졌어요? 공차 뺄 겁니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A2 값이 되겠죠. 그럼 A7항은? 그럼 주어진 게 A9항을 알고 있으니까 A9항으로부터 2칸 줄었지. 따라서 2배의 공차를 공차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6을 뺀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앞에 마10 넣으니까 마30 마이너스 붙으니까 30. 자, 여기는요 30에 7을 곱하니까 210이 돼서 정답 24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역시 어떻게 된 거야?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합으로 볼 거냐 차로 볼 거냐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봤죠. 자, 여기 차로 봄으로써 문제를 풀었고 합골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서술형 2번도 실험에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고 어려운 문제에 적응을 해야죠. 자, 서술형 3번이요. 자, n이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볼게요. 자, 풀이 1번은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그 sn과 an 사이에 등차 수열의 특징들 있지. 이 n에 대한 1차식, 뭐 n에 대한 2차식 이런 거 있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봐봐. 1항부터 n항까지의 시그마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n이라는 거 자체가 n제곱 플러스 4n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 뭘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임으로 바로 an 구할 수 있죠. 그럼 an은 이거 개수가 1이니까 2배 2n이겠죠. 즉 공차가 2짜리겠지. 여기 1 대입했을 때 5, 즉 첫 항이 5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항이 5가 되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그죠? 3이 와야지. 뒤에 3. 그럼 an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나왔죠. 그럼 a2k 넣어야 되니까 a 나는 2n 구해보면 n 대신 2n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4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얘를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의 2k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4k 플러스 3. 그러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니까 공식 쓰면 되죠. 4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더하기 3을 내는 게 아니라 3을 15번 곱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45가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약분되면 2, 30에 곱하니까 480에 얘 더하니까 525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줄로 계산한 거는 뭐야? 얘는 그 시그마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즉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야. 자, 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아니야? 그러면 등차 합, 대칭을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첫 항은 7, 그다음 마지막 15 넣었을 때는 63. 그럼 얘가 합이니까 2로 나눈 게 평균. 정 가운데 있는 애. 얘에다가 항수 15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70의 절반이니까 35에다가 15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크면 여러분들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볼게. 야, 15는 10 더하기 5 아니야? 그러니까 쪼개도 상관없지 않아? 근데 이거는 계산 잘하잖아요. 350. 이거 얼마야? 165. 아니지, 165래. 3, 5, 25니까 175. 그러면 525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할 게 조금은 얘보다는 얘가 덜 복잡하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야? 첫 번째 풀이야. 그럼 내가 두 번째 풀이를 위에다 적어볼게.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내가 해석할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1항부터 n항까지 ak, 즉 합이 n제곱 플러스 4n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 sn이잖아. 가자. 자, sn이니까 나 뭐 하면 돼? sn에서 s의 n-1을 빼게 되면 그것 자체가 n항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식에 n 대신 n-를 넣어서 뺄 건데요. 그러면 곱꼴로 표현했을 때 내가 뭔가 구조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얘를 n으로 묶은 상태에서 표기를 해볼게. 그럼 얘에서 뭘 뺀다는 소리야? n-1 대입한 얘를 빼겠다는 소리죠. 맞아? 얘를 빼는 게 낫지.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n에서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4배 n-1 이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편해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곱꼴로 표현됐을 때 뭔가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서 하면 되지만 지금 공통인수가 없죠. 그럼 다시 전개해주면 됩니다. n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4n 여기는 뭐 나오겠어? 2n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2n 플러스 3 나오겠죠. 자, 단 sn에서 sn-1 뺐으니까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을 하겠죠.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냐? 여기에 대입하면 되지? 얼마? 5. 근데 그 값을 여기에 대입했더니 어라? 똑같이 5가 나오네? 그럴 거면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AN은 지금 2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공차가 2짜리고 첫째 항이 5예요. 해석한다고 했었죠? 자, 얘는 무슨 말이야? 얘만 봐, 얘만. 두 칸씩 건너뛴대요. 원래 한 칸씩 건너뛰었을 때 공차 2였는데 얘는 두 칸씩 건너뛴대요. 공차 얼마짜리? 공차 4란 소리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첫째 항은 뭐야? K에 1 넣었을 때 A2항. A2항이 첫째 항이 되는 거죠. A2항 얼마? 7. 그럼 얘를 가지고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항부터 15항까지 갈 거예요. 첫 항 7. A2K. 그러니까 이걸 적어주는 거야. A2K는 공차가 4고 첫 항이 7인 등차 수열 A2N이기 때문에 시그마 처리를 해주면 첫째 항, 그 다음 마지막 항 구해주면 얘랑 비슷하게 얘랑 똑같이 나와야죠. 63 평균 내주고 곱하기 15항 처리하면 얘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525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뭐도 볼 수 있어야 돼. 그 수열에 대한 규칙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리해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수령 3번 됐고 이제 4번. 4번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이래. 교과서에 있던 건데 좀 많이 힘들어 할까봐 얘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정리 연습을 한 번 더 시키려고요. 앞에서는 빈칸 추론처럼 문제를 출제했었죠. 자,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맨 처음 뭐 하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앞으로 넘어가 볼까? 1 넣어라 했지. 무슨 말이야 저거? 초기값. 그럼 여기서도 볼까? 모든 자연수 n. 그럼 가장 작은 값 얼마? 1.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줘야 되는 거. 서술형인데 부분 점수 받아서 막 깎이면은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적으라고요. 자, 이게 왜 적는 거야? 내가 노란색으로 적는 게 서술형 답안이야. 흰색은 보충 설명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초기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왜 초기 값이 1이야? 초기 값이 왜 1이냐면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초기 값 1을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럴 때 n일 때 좌변을 살펴볼까요? 좌변을 살펴봤더니 여기에다 1 넣으라는 소리죠. 그러면 항이 하나밖에 안 생길 거니까 이거 생략.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1 팩토리얼 하겠다는 거니까 2 나오죠.
그럼 우변도 살펴봐야지. 우변을 살펴봤더니 여기다가 1 넣으란 소리죠. 1 곱하기 2 팩이니까 2 나오겠네. 똑같네. 따라서 얘를 내가 기역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임으로 등식 기역이 성립한다. 명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문구는 아예 외워버려. 그리고 흐름 자체도 외워버려. 왜냐면 들어가는 이 식만 바뀔 뿐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해야 돼? n이 k일 때는 증명하는 게 아니야. n이 k일 때는 아예 성립한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n이 k일 때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구는 그 어떤 등식이 나오든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외워야 돼, 아예. 자,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적었지. 그러면 얘를 n 대신 k 대입해서 그대로 한 번 더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1의 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1 팩토리얼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k 팩토리얼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냥 단순히 옮겨 적었을 뿐이에요. n 대신 k를 대입해서. 그럼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통해서 뭐 하고 싶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하겠다. 성립하는지를 보이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라고요? 흰색으로 적어야겠다. n이 k일 때를 성립한다고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요. 자, 그래서 난 뭐 하고 싶다고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얘가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야 성립이 될까? 여기에 n 대신 k 플러스 1이 대입됐을 때 그 식이 성립하면 이때도 만족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k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걸.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팩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팩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k 팩토리얼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항이 하나 더 생기죠. k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1에 곱하기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됐지? 자, 얘가 여기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 k 플러스 1에 곱하기 k 플러스 2의 팩토리얼.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만족해. 그럼 나는 걔를 통해서 얘가 만족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식이 어디 있어? 여기까지는 이미 나와 있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꿔주고? 얘로 바꿔주고 그 값을 구했더니 이 값이 나오면 그때 돼서야 성립한다는 거죠. 얘는 성립함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면 돼? 여기다 뭐를 더하면 얘가 돼요? 그렇지, 얘를 더하면 되죠. 근데 뭘 더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얘 k 대입했을 때와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의 그 차이를 보라고 했어요. 변화를 보라고 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수열이기 때문에. 되겠지? 그래서 변화를 봤을 때 어디만 차이가 나? 여기만 차이가 나죠. 자, 따라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양변에 조금만 글씨 작게 적을게요. 양변에 뭘 더한다? 얘를 더한다.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얘를 더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나오면 그때 저 식은 성립한다. 어떤 값이 되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자, 그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여야 돼. 그럼 이걸 그대로 써볼게. 양변에 얘를 더했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곱하기 1 팩토리얼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 땡땡땡 k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의 곱하기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결국 여기다가 얘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보면 k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럼 자꾸 생각해야 돼. 아까 우리가 k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봤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해?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계산해야 돼. 둘 다 k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들고 있네. 걔로 묶어볼게요. 그럼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자, 여기는 k만 남고 여기선 뭐가 남아? 얘 날라가니까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남네. 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 얘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되네. 그럼 쟤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뭐야? 얘와 여기 하나 더 곱하면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정답 k 플러스 1 하나 남고 얘와 얘를 합쳐서 k 플러스 2의 팩토리얼이 나오네요. 그러면 k 대신 k 플러스 1 넣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어디 적지? 적을 데가 없는데? 여기 옆에 적자. 이거이니까 따라서 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n에 k 플러스 1을 1대도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이렇게 내주면 되죠. 그럼 첫째 항 성립하고 n번째 항 가정했을 때 그 다음 n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를 보였기 때문에 결론. 자, 원래 저 밑에 적어야 돼. 공간이 없어서 여기 위에 적는 거야. 결론. 원래 있던 거 모든 자연수였죠? 자, 저거 언급해줘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등식 누구 기억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면 자, 수학적 기납부 끝.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 뭐 하라 했죠? 초기값 대입해서 그 값이 성립함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초기값 대입해서. 근데 왜 여기선 초기값이 1이야? 모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1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어.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줬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가장 작은 값은 4잖아요. 그때는 4를 넣어서 초기값을 대입했을 때 저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는 무조건 뭐 한다? 그냥 외운다. 초기값 대입한 다음에 첫 번째 초기값 대입, 그 다음 뭐 한다? 두 번째로 n이 k일 때 항상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는 걸 써준 다음에 뭐 해라? n 대신 k 대입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써줘라 라는 거야. 여기 그대로 써줬죠. n 대신 k 대입해서. 자, 그 다음에 했던 거 뭐야? 자, 양변에 얘를 더한다 라고 줬는데 누굴 더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목표가 뭐다? 얘를 통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뭘 보자? 둘 사이에 차이를 봐줘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 두 식의 차이 n에 k 넣었을 때와 k 플러스 1 넣었을 때의 차이는 얘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함으로써 실제로 그 식이 만족하는지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아이고 쭉 대입을 했더니 이 값이 튀어나왔죠. 근데 이 값 자체가 뭐야? 여기다가 k 대신 지금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와 어때? 똑같으니까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원래 있었던 조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문구로서 적어줘야 실제로 수학적 기납법에서 만점 맞고 나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중간에 식만 바뀔 뿐이야. 자, 구조는 다 똑같아요. 초기값 대입 n이 k일 때 성립한다. 무조건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더해야 되지? 또는 뭘 곱해야 되지? 뭘 본다? k일 때 k 플러스 1 사이에 뭘 보자? 차이를 보자. 그럼 걔를 더해줬을 때 이 결과값에서 k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를 끄집어내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 딱 지어주면 서술형 100점 맞고 나오는 겁니다. 됐지? 자, 잠깐 칠판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서술형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서술형 5번 남았어.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C, D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원 위에 A, B, C, D점 다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원을 그려볼게. 자,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여기 찍으면 되니까 원을 그리면 여기 너무 큰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에서 A, B를 지름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A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A, B에 대하여 자, C와 D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C, A, B라는 각은 45도죠. 4분의 파이니까. 그럼 45도면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겠네. 이렇게 여기 45도 45도래 4분의 파이. 그럼 이 점이 C. 자, D점은요 30도가 아니라 60도네. 30도죠. 6분의 파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 자, 그때 뭘 구하라 돼 있냐? 삼각형 CAD CAD 여기 D점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CDB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한대요. 자, 그때 S1분의 S2 값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할 거냐면 S1 값 구하자, S2 값 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 문제의 구조상 얘를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수꼴에서 특징을 하나 볼 수 있을 텐데 분수꼴이면 좋은 게 뭐냐면 약분이죠, 약분. 그게 무슨 특징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 특징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X값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딱 S1분의 S2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 솔직히 말해서 X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뭐 되기 때문에? 약분될 거기 때문에 X값이 사라지겠지. 따라서 사라짐으로써 정답 어떻게 나와요? 3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분수꼴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설령 내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라도 있더라도 결국 약분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 구조로서 정답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에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말이야. 따라서 모르는 게 생겼어? 당황해하지 말라. 언제? 분수꼴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지? 그래서 약분이라는 것을 분수꼴로 주어진 그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문제에 들어가 볼게. 자, 지름을 선분 AB로 갖는다고 했죠.
자, 그럼 봐봐. 얘를 지름으로 갖는 원에서 각각의 점들을 찍어놨고 여기서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 보이죠? 자, 어디 있어? 여기에 직각이 보이죠? 보여? 그럼 봐봐. 여기 45도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 45도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지? 자, 여기도 몇 도? 45도, 90도니까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각을 줬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각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나 또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각을 한다면 사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긴 한데 내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의 넓이 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지금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변의 길이 알 수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활용해야겠구나. 넓이를 구할 때 사인을 이용해서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구나 까지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해준 거구나. 특수각을 준 거구나. 특수각을 준 거구나. 그러면 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통째로 각을 알아야 되네? 맞아? 그럼 특수각은 아니네?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테고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겠지. 맞죠?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접근을 해볼게. 그럼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더하면 12분의 5파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나는 사이각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변의 길이도 알아야 돼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용 안 한 게 있죠? 무슨 삼각형? 직각이었어, 직각. 여기도 뭐였어? 직각이었어요, 직각. 그러면 지름으로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왜? 얘 직각이고 얘 선분의 AB죠? 자, 얘를 알아야 이 값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특수각을 줬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이거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명히 나는 지름을 알아야 각각의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름의 길이는 분명히 나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예요. 맞지? 자, 필요한 정보인데 지금 문제 속에서 그 길이가 얼마인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죠. 미지수를 놓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뭐라고? 미지수 놓을 거라고요. 분필이 다 떨어졌다. 미지수 놓을 겁니다. 그렇지? 자, 미지수 놔볼게요. 자, 얘를 뭐라고 둘까? 그냥 뭐 x라고 놓을게요. 그럼 봐봐. 45도니까 1대 루트 2예요. 맞지?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의 x겠죠. 됐지? 그래야 여기에 루트 왜 자꾸 대치를 하는 거야?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x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60도니까 30도니까 즉 6분의 파이니까 특수각 이용하면 되죠. 지금 90의 대변이 x예요. 여기 6분의 여기는 6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인 거죠. 왜냐면 이거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봐봐. 30도, 60도, 90도인데 지금 얘 대변이 x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그럼 두 변의 길이 완성됐네요. 선생님, x라는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넓이 구합니까? 아까 체크했잖아. 왜 분수꼴 줬다고요? 약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라도 남아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없게끔 설정이 돼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일단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S1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에 얘 곱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루트 6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의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S2도 구해야 되네. 근데 특수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도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죠. 얘랑 얘랑은 똑같겠지. 45도니까. 그럼 얘는 이거의 절반이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의 x겠지. 자, 이 특수각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x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사인의 6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S2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곱하기 2개 곱한 거, 아이고 x제곱 왕 붙였다. 그 다음에 곱하면은 4분의 루트 2에 x제곱 곱하기 사인에 이거 2개 더하면은 12분의 7파이. 이거 2개 비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정답 S1분의 S2는 자 8분의 루트 2의 x제곱에 곱하기 사인의 12분의 7파이. 자, 밑에 건 어떻게 돼요? 자, 8분의 루트 6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사인의 1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잘 봐봐. 예측이 맞아 떨어졌지. x값을 모르지만 얘 어떻게 돼? 약분돼서 날아갈 거니까. 자, 8도 약분돼서 날아가겠죠. 아, 선생님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누구 때문에? 사인 값 때문에. 이 특수각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째려봐봐. 보여? 보여야 되는데 12분의 7파이 12분의 5파이 더하면 얼마? 그치? 더하면 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자, 사인의 12분의 7파이는 이렇게 바꿔도 돼. 사인의 파이 빼기 12분의 5파이로 바꿔도 돼. 그죠? 자, 파이 빼기 예각이니까 얘는 뭐야? 2사분면에 있어요. 2사분면 사인은 단위원에서 y좌표니까 2사분면이면 양수. 그래서 얘는 플러스 파이 빼기 꼴이니까 사인 그대로 나오고 12분의 5파이네요. 아, 그럼 무슨 말이야? 12분의 7파이나 12분의 5파이나 사인 값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을 갖네요. 아, 그럼 얘도 못 구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네요. 자, 왜? 분수꼴이라서요. 그래서 약분이 된다 이거야. 그럼 약분이 되면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 루트 6분의 루트인데 쟤마저도 약분되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어까지 하게 되면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모르는 변의 길이도 있었고요. 특수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인 값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준 거야? 분수꼴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x값을 몰라도 특수각이 아니니까 사인 값들 몰라도 결국 뭐 될 거야? 약분되니까 내가 구하는 값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3분의 루트 3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총 20문제 여러분들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서와 학력평가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선별해서 20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설강의 모두 다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밑에 댓글이 달리겠죠. 달린다면 그 댓글에 대한 질문까지 다 준비해서요.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라이브는 유튜브 격TV 채널에 들어가시면 자, 거기다 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업로드가 될 거예요. 2학기 중간에도, 2학기 기말에도. 자,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한 10월, 11월쯤에는 쌤하고 같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목동 오목교역. 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삽자루와 함께.
그죠?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밑에 공지나 채널에서의 정보들을 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관악고 기말고사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특강 때 뵙겠습니다. 안녕.